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또 각 상임위에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인력이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원들을 만나보는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서울시의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미세먼지 없는 하늘과 수돗물 아리수, 푸른 녹지 공간까지. 서울 시민이 바라는 쾌적한 도심 환경은 시사나 5개 소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부서들의 정책과 예산 과정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오늘도 다양한 정책과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선 올해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는 한편 총 272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처리했습니다. 환수위엔 소속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위원회를 보좌하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수석 전문위원과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의사지원팀장과 주무관 등 모두 10명의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더 살기 좋은 서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대안을 연구하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들이 모인 곳이다. 환경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우리 서울시 환경 정책과 제도를 좀 더 발전적이고 상임위 중에서 가장 시민에게 필요한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한수위라고 저희들끼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4대 문안 노후경유차 진입 금지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전투적으로 대응. 서울시 에너지 컨트롤 타워인 서울에너지공사 설립과 관련 조례안을 보완하며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데 그리고 시민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 에너지공사인데 그 일을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올해는 6.13 지방선거로 새로운 의원들이 꾸려지는 만큼 또 다른 과제도 다가왔습니다.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해제 위기에 놓인 공원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선은 녹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만든 게 잘 관리가 되고 잘 이용이 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원이 해지돼서 혹시라도 난개발이 되게 되면 삶의 질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10대가 시작되면 바로 그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미세먼지하고도 연결돼 있겠죠. 늘 곁에 있지만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된 환경.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도심 환경을 위해 숨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감정노동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는 감정노동자는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요. 네. 콜센터 상담원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비행기 승무원에게 손찌검을 또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백화점 주차요원을 찬바닥에 무릎 꿇리게 하는 등 고객의 폭언과 갑질 등의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했었죠. 이는 모두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겪은 피해였는데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의 신체, 정신 건강은 챙기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를 정의하고 서울시장의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과 매년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례들 모두 이 갑질 논란으로 뉴스에 등장했던 사례들인데요. 일반적인 서비스업 외에 감정노동에는 어떤 직업들이 속해 있나요? 네, 우선 감정노동은 콜센터, 식당, 항공사 등 긍정적 감정노동을 하는 서비스업과
또 경찰, 감독관 등 위압적 태도를 보이는 부정적 감정노동. 마지막으로 판사, 스포츠, 심판 등 무표정한 감정노동, 이렇게 중립적 감정노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을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낀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모든 근로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감정 노동을 말한다면 서비스업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두 감정 노동에 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지난해 9월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 노동자들의 직장 생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45.5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성 종사자의 경우 72.7%, 남성 종사자의 경우에도 64.6%가 모욕적인 비난이나 욕설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요. 위협과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여성의 경우 46.5%, 남성의 경우에는 44.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23.8%는 성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네, 놀랍죠? 또 18.2%는 신체적인 폭력까지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하 우울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 79.4%, 그러니까 80%에 육박하고요. 50.9%는 일주일 이틀 이상 우울 증상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느끼는 우울 증상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상당히 우울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응답이 많았고요. 4일 이상 지속된 증상으로는 잠을 설쳤다라는 답이 많았다는데요. 이 조사 결과만 봐도 이들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정부 지자체의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는 감정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오고 있나요? 네, 감정 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1월 서울시 감정 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정 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서울시 감정 노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었는데요. 올해죠. 2018년부터 감정 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센터에서는 종사자 대상 심리 상담,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요. 치유 서비스부터 피해 예방 교육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 실태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컨설팅도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과 매뉴얼 제작 등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 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에서는 정책의 품질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에 담긴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에는 감정노동 수준의 진단, 그리고 기초소통법, 스트레스 해소법과 지원기관 등 감정노동자 스스로 감정노동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 강성, 악성 민원 처리 절차, 치유 방안 등도 이 모든 사용자가 이렇게 시행해야 하는 감정노동 관련 절차와 제도까지 골고루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7년부터 1차로 시범 적용됐고요. 2020년까지 연차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조례안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서울시에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과 이들의 근무 환경 개선으로 감정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서울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